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와, 역사의 많은 시간을 우린 이 별들과 근처의 행성들 사이에서 생명체를 찾아왔었죠. 하지만 우주도 눈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 우리를 쳐다보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마도요, 과학자들은 적어도 29개의 먼 행성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머리 빗고 웃으세요. 지금까지 전통식 망원경으로 우리 행성을 탐지할 수 있는 우리 은하에 있는 이웃 항성계를 적어도 1715개 발견했어요. 이 별들은 우리 은하에 위치해 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 태양을 향해 망원경을 돌린다면 곧 우리 지구와 관찰자 사이를 지나가는 작은 점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린 통과라고 불러요. 이것은 천문학에서 행성을 발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망원경으로 집에서 바로 통과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태양을 향해 겨누고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수성이 보일 거예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 여기 이 작은 점이에요. 수성의 통과 과정은 약 5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 세기에 약 14번 일어나요. 다음 통과는 2032년 11월 13일에 관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태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행성인 금성도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멀리 있어서 금성의 통과 빈도는 덜하죠. 마지막이 2004년과 2012년에 있었어요. 다음 통과는 2117년과 2125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전 그때 없겠네요. 그래서 이 항성계는 우리의 행성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장거리 망원경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작동해요. 사실 관측자는 태양을 배경으로 한 검은 점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원경은 우리 항성의 밝기를 측정할 거예요. 지구가 태양과 관측자 사이를 통과하기 시작할 때 우리 행성이 태양 광선의 길을 막아 항성의 밝기가 약간 떨어지는 걸 망원경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멀리 떨어진 외계 문명의 과학자들이 이 밝기의 감소를 계산해 우리 지구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1700개 이상의 항성계 모두에 외계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별들 중 일부 근처에 있는 29개의 행성으로 범위를 좁혔어요. 이것들은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즉, 이 행성들이 대략적으로 크기가 지구와 비슷하고 호스트 항성 내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별들이 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뜨겁지 않을 거란 것을 뜻해요. 물도 끓는 냄비처럼 증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멀리 있지도 않아서 너무 춥지 않고 물이 두꺼운 얼음판으로 얼지도 않죠. 그리고 물이 생명의 기본이므로 우린 그곳에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행성들은 지난 5000년 동안 지구가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의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를 짓는 동안 이 외계 문명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행성들 중 하나는 우리 지구에서 11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로스 128 별 근처 처녀 자리에 있는 적색 외성이 있어요. 그곳엔 지구 크기 2배 정도 되는 외계 행성이 있는데 호스트 항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 바로 안에 위치해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행성의 거주자들은 2000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900년 전에 이 행성은 위치를 잃었고 더 이상 관찰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지구가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었던 다른 행성은 12.5광년 떨어져 있는 티가든이라고 불리는 별 근처예요. 우리 행성을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이 그곳에 약 29년 후에 열릴 거예요. 우린 트라피스트 1 항성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곳의 호스트 항성은 우리의 태양계와 거의 비슷하게 적어도 7개의 외계 행성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4개는 거주 가능 영역이 있죠. 하지만 지금로부터 16세기가 지나야 지구 관찰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지금 당장 이 행성들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어요. 이들 모두 우리의 무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거든요. 전파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는 1895년부터 계속 무선 신호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린 무선 신호 영역에서 보면 우린 시끄러운 이웃과도 같죠. 만약 지구로부터 125광년 이내에 지적 문명을 가진 행성이 있다면 우리의 전파 소음이 이미 그들에게 도달했을 거예요. 유일한 문제는 그 문명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릴 거란 것이죠. 무선 신호의 또 다른 문제는 어느 문명이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쓴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만 해도 무선보다 블루투스와 광섬유를 더 많이 사용해요. 교통정보를 전할 때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만들어냈던 모든 무선 소음은 그냥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무선 통신으로 외계 문명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달했다고 가정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우주엔 우리와 정말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무선 신호가 이미 그 행성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곳의 거주민들은 그걸 수신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안테나를 만드는 순간 우린 더 이상 무선 신호를 방출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린 희망을 잃지 않고 심지어 외계 문명과 통신하기 위해 암호화된 무선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있어요. 1974년 우린 RS-15 메시지를 성간 공간으로 보냈어요. 만약 어떤 문명이 이걸 해독할 수 있다면 이런 직사각형을 얻게 될 거예요. 여기엔 인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요. 맨 위에는 우리의 번호 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원자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은 우리의 DNA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인간이 있고 아래는 우리 태양계의 도표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있는 지구는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가 어느 행성에서 왔는지 외계 문명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는 RS-15 전파 망원경 자체 도표가 있어요. 멀리 있는 행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그대로 우편물을 보내는 거예요. 우주 탐사선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미 그걸 해냈죠. 바로 보이저 1호와 2호로 말이에요. 이 둘은 1977년에 발사되어 여전히 작동 중이에요. 2012년에 보이저 1호는 성간 우주로 간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물체가 되었어요. 이것은 골든 레코드에 적힌 메시지와 함께 먼 별들로 여행합니다. 이 레코드판에는 55개의 지구 언어로 된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온 많은 음악도 있고요. 바다의 소리, 사람의 음성, 동물의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게다가 레코드판에는 116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엔 사람과 지상의 풍경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이 사진들은 태양과 우리의 DNA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레코드판 케이스에는 설명서와 음반을 재생시킬 바늘이 들어있어요. 또 외계 문명의 천문학자들이 우리 태양계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은하의 펄서 지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에요. 보이저 1호는 4만 년 후에 첫 번째 목적지인 글리제 445 항성에 도달할 겁니다. 보이저 2호는 4만 2천 년 후에 로스 248 항성에 도달할 거예요. 그리고 약 29만 6천 년 후에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기대되네요. 또 외계 문명은 계산과 공식으로 우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태양을 조금만 관찰하면 돼요. 행성을 거느린 항성계의 호스트 항성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아요. 작은 궤도를 돌죠. 이건 무거운 항성이 행성을 끌어당기지만 행성도 나름의 중력을 가지고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항성을 약간 움직이게 하고 궤도를 돌게 만들죠. 외계 문명은 태양의 이러한 변화를 계산하고 항성 근처의 행성들의 질량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 천문학자들은 548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근처의 외계 문명과 접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에 외계 행성이 존재하지만 호스트 항성이 방출하는 방사선은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답 신호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역사상 가장 느린 채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메시지가 행성에 도착하는데 4.2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답장을 받으려면 4.2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우린 만나기로 해요. 이 문명은 우주를 비행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해요. 비록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지만 종래의 로켓으로 그곳을 여행하는 데는 약 7만 3천 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린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기까지 4.2년이 걸릴 거예요. 우리 은하 반대편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은하는 너비가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으로 가는 여정은 1억 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린 물리법칙의 편법을 쓰거나 수천 년 동안 별에서 별까지 이동할 거대한 우주선으로 인류 문명을 전부 옮기던가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게 지구에서 발사될 때 첫 승무원들인 아주 위대한 사람들과 더 위대한 사람들만이 우주선의 둥근 창을 통해 다른 항성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머리 좀 비켜주세요. 창문 밖 구경 저도 좀 해보자고요.